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여성의 목사 안수를 위한 의견을 취합하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자는 취지로 시작된 나부터 캠페인이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를 진단하는 첫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군선교국이 1박 2일간의 영성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 18명이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18기로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온 상록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기념하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를 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기는커녕 강도사 고시 자격을 주는 대신 동역사라는 새 지위를 만들겠다는 안을 설득했습니다. 공청회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의 강도사 고시를 허용했지만 2일 만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강도사 시험을 통과하면 1년의 사역 후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데 결국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남성 목회자로 구성된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TFT는 여성 사역자들만을 부르는 동역사라는 새 명칭을 제안했습니다. 성도들을 관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주는 대신 목사를 돕는 동역자의 의미만 부여한 셈입니다. TFT의 제안을 들은 총회사나 신학교 졸업생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총신신대원 여동문회는 동역사를 원치 않고 강도사라는 명칭을 원합니다. 같은 역할하고 같은 지위, 같은 대우를 해주실 거면 남녀가 다른 명칭이 아니라 같은 명칭인 강도사라는 명칭을 허락해 주십시오. 문제가 불거지자 여사회 TFT는 여성 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 수렴의 자리였지만 TFT는 여성의 동역사 명칭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합동총회 입장에서 여성 목사 안수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닌 요원한 사안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자는 것은 신학적 헌법적 적법성의 이유 때문에 단연간 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앞으로도 언제 통과될지 요원한 상황이며 여성 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순수한 노력의 연구 결과로 본 여사회가 제안하는 이런 동역사의 지위와 명칭을 꼼수라고 격화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여성 강도권 찬성 측이 합동총회가 성경 속 수많은 예배 방식과 규칙 중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찬성 측은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미사보 착용을 지키지만 기독교는 하지 않는 등 예시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성경이 작성된 남성 중심적 시대 배경과 오늘날 여성의 사회 참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약에서 여성은 인구에 기록되지도 못했습니다. 숫자에. 전쟁에 기록되는 사람들만 인구에 계수됐는데 남자들만 계수가 됐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당당히 인구 계수에 들어가고 투표도 하고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상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합동총회사나 신학교 교육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목회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 목사 후보생 과정에 여성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연금 제도 미비 등 여성 신학생들을 책임지지 않는 총회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목사 후보생 입학했잖아요. 근데 목사 후보생 아닌 사람을 공지는 목사 후보생 모집해놓고 데려다 놓고 3년 가르치고 내팽개쳤단 말이죠. 방치했단 말이죠. 갈 길 없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자리였지만 여성 전도사들의 자리는 예배당 뒤쪽에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시간 제한으로 3개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동역사라는 명칭 도입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17년 나부터 새로워지자는 취지로 나부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하며 축소 시대를 주제로 다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울증, 분노, 그리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너도 나도 분노 조절
장애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부터 캠페인은 그 대답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바로 축소시대, 서축사회에서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기치 아래 2017년 출범한 한국교회 연합사업 나부터 캠페인이 2기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 첫 번째 포럼 주제로 정한 축소시대. 축소시대란 저출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며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 위기로 수축사회를 짐작했던 홍성국 의원은 성장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제로섬 사회가 돼서 싸우다 보니까 나의 생존에 올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 현실을 도피합니다. 나부터 캠페인은 내 뇌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전두엽을 빼서 구정물이 많이 붙었는데 싹 씻어서 다시 내야 되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나부터 변화에서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에서 사회 전반을 새롭게 하자는 나부터 캠페인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회학 전문가는 합계 출생률 0.72명인 현실에서 교회는 무너진 공동체 의식을 살리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양할 것인가. 사실은 가족이 제1차적인 돌봄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 가족이 붕괴되면 이 사람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강조해주고 앞으로 중요한 그 에이전트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 의원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즉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한 사회제도를 일컫는 유리바닥을 깨는 것도 나부터 캠페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활력을 얻게 되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런 유리바닥을 깨는데 앞장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 나부터 캠페인은 오는 6월 3일 기후위기 시대 기후약자와의 동행이란 주제로 2회 나부터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군선교국이 1박 2일간의 영성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는 군선교사 70명에게 목회 지원비를 전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명이 넘는 군선교사들의 찬양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군선교사회가 주최한 1박 2일간의 2024년 영성대회 현장입니다. 올해 영성대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저녁 집회를 이끈 이정기 목사는 군 선교사역은 급변하는 시대에 젊은 세대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위기가요 아주 급속하 빨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뭐겠어요? 이런 영혼 찾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찾는 거예요. 이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군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쉰들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1,1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도 더 내려놓지 못해 한 생명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오열하며 후회했습니다. 이 목사는 군 선교사들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지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체 70개 교회, 70명의 군 선교사들에게 각 100만 원씩 목회 지원비를 전달했습니다. 평소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군 선교사들은 목회 지원금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먼저 국군 장병 위로의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용사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간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1,000원이나 1,500원짜리 빵을 주다가 햄버거를 줄 수가 있고 또 훈련 나오고 유격 훈련이 시작될 때 또 콜라도 살 수 있는.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군 선교국장 이호준 목사는 영성대회에서 새 힘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성대회를 통해서 좀 새 힘을 얻고 또 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선교에 힘쓰기 위한. 백석총회 군 선교국은 군 선교사들의 영성을 채우기 위해 오는 5월 태국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들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18기로 새롭게 위촉받았습니다. 서승원 목사와 원종경 목사 등 18명으로 지난주 18기 위촉식에 이어 이번에 합류한 이들까지 총 39명이 글방단 18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글방단으로 위촉받은 한기총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변화를 일어나고 또 이걸 따라서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선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좋은 기반이 주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글방단 19기가 출범할 예정으로 글방단 활동을 희망하는 이들은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출범한 지 8년 만에 3만여 명에 달하는 선교 기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온 상록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기념하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 봉담읍 상록교회 새 성전에서 열린 입당 예배엔 상록교회 성도들과 교계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새 성전 건축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교단의 오정호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 총회장은 상록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 선봉장처럼 앞서온 교회라며 이단 대처 사역을 하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 놀랍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40여 년간 이단 상담 사역을 이어오는 동시에 상록교회를 일궈온 진용식 목사는 상록교회는 구령과 양육,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워져 그중에서도 이단 탈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 구세군 정교연합회가 제3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0일 구세군 익산영문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한국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을 비롯한 80여 명의 정교가 참석해 구세군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개회 설교에 나선 장만희 사령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중책을 맡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알의 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그 거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한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헌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깊게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 진행된 회무에서는 정관 개정과 예산 승인, 백화산 수련원 정비 사업, 연수회 강의 파견, 구세군 역사박물관 후원, 장학회 지원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30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부산시 조찬기도회 및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예배를 열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전국 기독교총연합회장 이명문 목사는 당선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장 강한실 목사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위해 성경책을 선물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한 양심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 중 일부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선 분당 서울대병원과 용인 세브란스병원, 고대 안산병원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강경파인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이 취임하면서 향후 의사단체들의 투쟁이 격해질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총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까지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 역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7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도 이날 각각 4,000명에서 5,000명 규모의 대형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월 법인세 수입이 작년 같은 달 대비 5조 6천억 원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 약화로 예견된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 손실을 보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러시아와의 친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정당과 친북 러시아 단체가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도하며 참가자들은 두 나라의 친선 협조 관계가 100년 대계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김 위원장의 방러 5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해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들에 대한 수배를 미뤄달라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속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상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G7이 이 같은 우려를 ICC에 전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ICC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와 하마스 지도부 모두 체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G7은 영장이 실제 발부되면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감시를 위해 유엔 외부에 새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호이 영국 에너지안보 넷제로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틀간의 G7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회의 후 발표되는 공동 성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내 기획사가 제작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화려한 데뷔를 알렸습니다. 오디 컴퍼니가 제작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지난달 말 약 1,700석 규모인 뉴욕 브로드웨이 시어터에서 프리뷰를 시작한 이후 10회 연속 매진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공식 오픈 공연 이후에도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며 K-뮤지컬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했던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작품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낮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구름이 지난 뒤로는 남은 한 주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0도, 광주 21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134번째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휴일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노동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노동의 가치를 돌아보며 쉼이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